안철수 BW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하나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안철수 BW를 통해서 그때 2000년 몇 년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99년도 10월 달에 신주인 수권 부사채 BW 본드 워런트죠. 신주인 수권 부사채. 이게 이제 BW는 CB하고, 제가 요즘 뭐 현업을 하도 많이 떠났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뭐 CB 이런 기사를 사실은 제가 국내에 처음 썼거든요. 그때 일선이 기자할 때. 근데 뭐 CB가 뭐냐 하면 특정 기사도 제가 많이 썼습니다만은, CB가 뭐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거의 그 일선 기자 중에서 처음 썼더랬습니다. 컨버터블 본드다.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그 자체가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BW는 기본적으로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그 채권 금액별로 금액 얼마당 몇 주식 해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입니다. 물론 신주인 수권만 따로 떼서 이제 매매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 채권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금액당 얼마씩 해서 채권은 없어지고 주식으로 컨버터 되는 거고,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채권은 그대로 있고 그 채권 금액에 해당되는 신주인수 주식 권리를 주는 거죠. 그 채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본드 워런트.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 이재용 부사장인가요? 이재용 씨나, 이 안철수가 이제 BW 가지고, 한 사람은 이제 편법 상속을 했다는 이제 혐의를 쓰고 이제 벌금도 내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 배임이다, 어쩐다, 이런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경우에 이 BW도 사실은 이 편법의 횡령이나 배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BW나 삼성 SDS의 BW는 다르다. 하나는 주주총회에서 했고, 하나는 이사회에서 했고, 어쩌고저쩌고, 구관 논란들이 아마 인터넷에서도 들은 논란이 되고 하는 모양인데요. BW의 속성을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W라는 것은 회사가 경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해진 겁니다. 급전이 필요해졌어요. 급전이 필요해졌는데 이 회사는 분명히 앞으로 상당히 잘 나갈 수 있다. 근데 현재 자금은 굉장히 스퀴즈가 있다, 모자란다 할 때 외부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외부 자금을 예를 들어서 그냥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인수자가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회사채인데 기본적으로.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회사가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운영자금이 없다. 야, 큰일 났다. 우리 연구자금이 조금 더 있어야 두 달 후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데 돈이 없다. 한 몇 달 쓰겠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해서 100억, 200억을 발행한다. 하는데 아무도 인수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식까지 줄게. 그래서 당신이 우리와 한 운명이 되어다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과 채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일에 대주주 입장에서 볼 때 그게 굉장히 장사가 된다 하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할 때는 절대로 주식 발행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발행을 하죠. 왜? 그건 이자만 주면 되니까.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건 전부 내가 먹는 겁니다. 근데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주식 발행할 수도 있죠. 물론 그건 자금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내가 돈은 필요한데 이 가치를 전부 내가 먹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돈은 필요해서 자본금을 더 넣어야 되는데, 장사 굉장히 예를 들어 잘 될 것 같다 할 때 채권을 발행해서 다른 사람이 자본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본 투자는 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발행하느냐 채권을 발행하느냐 하는 것은 항상 시소 게임처럼 이제 두 개를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힐프딩 같은 막스주의 그 금융자본이라는 말을 처음 썼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레닌이 그 말을 가져다가 금융자본이란 말을 썼는데요. 그 힐프딩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힐프딩이 독일의 그 바이마르 시대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아주 좌익 이데올로그죠. 금융자본이란 말을 쓰면서 주식과 채권 사이에 끊임없는 시소가 일어나면서 주식 수익률하고 채권 수익률이 궁극적으로는 수렴한다. 왜? 하나가 이러면 다른 쪽으로 가고 이쪽이 또 싸지면 그쪽으로 또 다 자금이 계속 몰리면서 결국에는 수렴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분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주식 수익률, 채권 수익률, 예금 이자 수익률, 경제 성장률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스크 팩트만 빼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이 네 개 수익률은 전부 일치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이제 자본가, 대주주로서는 선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상속 목적상. 문제는 이제 시세와 저가 발행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된 거죠. 법적으로는 뭐,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59,000 얼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일부 거래되었던 것을 시세로 인정하느냐? 그건 비상장 주식이니까요, SDS는. 그 논란 끝에 이제 시세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차익을 줬다. 특별한 혜택을 입혔다. 혜택을 준 거다. 하고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안철수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BW. 신주인 승권부 사채는 그 자체로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겁니다.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특혜를 주는 겁니다. 안철수는 대주주였죠. 대주주인 지가 자기 자신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본도월은트 자체가 그런 겁니다. 급전을 조달하는 대가로 그냥 회사채를 발행해도 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므로 주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는 BW를 자기 자신에게 준 거예요. 당연히 특혜죠. 당연히 특혜입니다. 당연히 특혜죠. BW를 발행하고 나서 바로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BW 주식 인수 가격을 조정하고 이 다 자기 계산이 있는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BW를 발행하고 나중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발행가 인수 가격을 조절하고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사회 장부 갖다 놓고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이사회 그 회의록 같은 걸 갖다 놓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시효가 지났다는데? 시효가. 그래서 언젠가 누가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강용수 국회의원이 안철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는데 검찰에서는 이거 시효 지나서 우리 관심 없다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 당연히 관심 없죠. 그건 검찰이 월급 받으면서 너무 기소도 안 할 조사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제가 없어서 조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내부자 거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임 횡령의 가능성도 당연히 있죠. 왜? 특혜를 자기에게 줬으니까 회사 주식 가치가 희석되고 충분히 다른 조건으로 좋은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었는데 그 다른 조건, 더 좋은 조건이라는 특혜를 대주주인 경영자, 오나 경영자인 자기 자신이 가져갔으므로 배임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죠. 이건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봐야. 아니면 본인이 실토하는 방법도 있죠. 본인이 실토하는 방법. 근데 안철수는 실토를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첫째, 안철수가 대답해야 될 것은 BW를 왜 발행하였는가? 그럼 안철수의 6개 이사, 6명 이사회가 돼 있다고 아마 6명 맞나요? 뭐 6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가 안 원장을 포함해서 LG 창투에서 파견한 이사인 이현택, SDS 파견 이사인 김영준, 나래이동통신 대표 이영선, 산업은행 벤처지원팀장인 강성삼 등 5명. 다 이제 주주 대표들이죠. 그래서 어느 참 안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느 젊은 기자는 주주총회였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사회고 주주총회입니다. 다 주주 대표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따지면 SDS도 마찬가지죠. 다 주주사들이 참여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젊은 기자들 중에 지가 안빠를 아마 막 그거 옹호하려고 기사를 쓰고 참 가련하기도 하죠. 근데 삼성에서도 주주사들이 다 주주사들이 다 동의해서 한 거. 이것도 주주사들이 이사들이죠, 다. 나래이동통신, 산업은행, 아마 다 이사사의 대표였을 겁니다, 아마. 근데 어떻든 대주주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BW를 발행했어요. 배임 횡령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배임은 분명하죠. 회사에 기속될 이익을 자기가 가져갔으므로 횡령이 법리적으로 될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고 그 금액이 얼마나 말하자면 회사의 이익이 될 것을 안철수가 가져갔는지 또 다른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했는지 또 다른 주주들이 이익을 침해하는 주식이 희석이 되니까 신주가 발행되면 이익을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왜 어떻게 동의를 했는지 반대급부는 무엇이었는지 이게 다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인데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안철수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 얼마 전에 조선일보난 기사인데 그렇게 BW를 발행하는 안건을 주총 안건을 결의했던 이사회에 이사도 아닌 산업은행 팀장이 의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강성삼이라는 사람이. 이사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사의 의사록에는 강성삼에서 사인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강성삼은 누구냐? 벤처기업들, 산업은행의 벤처 지원 팀장인데 자기가 이제 벤처 지원 팀장으로 이 벤처 저 벤처 돈을 지원해 주면서 뒷돈을 먹었다는 겁니다. 주식도 받았대요. 안철수 BW도 사인해주고 혹시 조금 받았을까요?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될 일입니다만은 아마 안 받았다. 그 당시 검찰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증언은 나오는 것 같은데 글쎄요. 돈의 11억 원을 챙겨서 2002년에 구속된 강성삼이라는 사람이 이사가 아니면서 그날 이사회 의사록에 강성삼하고 사인을 했던가 봐요. 다음 그때 이사는 누구였느냐? 진짜 이사 중에 결석한 사람은 그 안철수 부인이죠. 뭐라고. 자기 동생이 또 안철수 연구소 감사했잖아요. 아내는 이사, 동생은 감사, 친동생이 모양인데 장인이 나중에 또 감사를 하고 참 그 안철수의 실체입니다. 재벌 기업의 경영이 불투명하고 어쩌고저쩌고 자기야말로 불투명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사정이 없는 데가 어디 있나요? 사정이 없는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BW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BW를 인수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주겠다고 하는 스위트너라 그러죠. 감미제를 주는 겁니다. 그걸 자기에게 준 거예요. 자기한테 사탕을 준 거예요. 참 재미있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안철수의 사고방식이 생각을 하는 어떤 방법도 굉장히 재미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